세계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 2024에서 시민이 뽑은 특별상을 수상하신 선인양조의 김미숙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시작부터 다들 관심이 매우 네. 높은데요. 술도 관심이 높은데 심지어 핑크빛 술이라고 하니까 네. 난리가 났습니다. 게시판에서 지금. 어떤 술 빚고 계신지 선생님 소개 청취자분들께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양주쌀로 술을 빚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선인양조 대표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술 빚은 거는 한 10년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정식적으로 주로 제조 면허를 내고 술을 제조 판매한 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술을 빚기 시작한 건 10년 정도고 네. 생산 판매한 건 3년 정도면 예. 선생님 이게 엄청난 비밀이 아니면 그 사이 7년 동안은 계속 빚기만 하셨던 건가요? 그쵸. 이제 보통 이제 집에서 빚는 술을 가양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주세법상 가양주는 판매는 안 되고 이제 술 빚는 공부를 하게 된 셈이죠. 근데 이제 빚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맛을 볼 수 있었죠. 네. 7년 동안요. 네. 그러면 갈고 닦아서 네. 이제 7년이 지나고 8년째부터 네. 판매를 시작하신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양주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북쪽인데 네. 경기 북부. 예.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서늘하겠죠. 네, 이게 같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가 맞아요. 상당히 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한 온도 차이가 한 2도 정도는 더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주시는 조금 더 북부고 그러니까 좀 추운 편이에요. 또 반면에 또 양주가 약간 분지인 점도 있어서 분지 맞다. 네. 예, 그래서 여기와는 온도도 다르고, 좀 작물 같은 거, 저는 또 이제 양주 부근 동주천에서 또 밭에서 이제 허브 같은 걸 키우거든요. 네. 술에 들어가는. 네. 그래갖고 조금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른 편입니다. 어떤가요? 요즘 막 기후가 이상 기후다 네. 얘기를 하는데 양주에서 또 동두천에서 허브 키우시면서 이 기후에 대해서 어떤 피부로 느끼시는 게 있는지. 이제 사실 양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항온이라고 하잖아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술이 잘 나오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누룩을 제가 직접 뒤져서 누룩을 쓰고 있는데 누룩은 아시죠? 발효제인 거. 그거를 딛는 과정에서 이 습도와 날씨 그런 게 가장 많이 진짜 좌우를 해요. 그리고 해마다 이게 온도가 들쑥날쑥하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좀 종잡을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밭에서 농사를 하는 이제 농부이기도 한데 초보 농부다 보니까 그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나 유튜브나 문서를 많이 보고 배우는데 이것도 또 날씨에 따라서 너무 어떤 해에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해에는 비가 안 와서 파종이 안 될 정도고 가물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작물들도 많이 안 돼요. 예전처럼요? 예전처럼. 근데 예전에는 제가 농사를 꾸준히 안 지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예전 같지 않다 하고 또 한 3, 4년 동안 농사를 져도 올해 다루고 작년 다루고 이런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네. 워낙 이상 기후로 변화가 많고 빠르니까 그때 적응하면서 농사 짓는 게 더 힘들어진 셈이네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청보리를 쓰려고 작년 가을에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는 보통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심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쪽에 그 남쪽보다 안 되긴 하는데 여기에 맞는 종자를 선택해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에서 겨울 갈 때 온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웃자라면 또 걔네가 다 얼어 죽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지금 술만 빚으시는 게 아니라 농사까지 하시는데 선생님 이력을 보니까 편집 디자인 일 오래 하시다가 전통 주점을 운영하셨다.
예. 지금은 이제 술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시는 네. 거잖아요. 예. 인생 스토리를 저희에게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편집 디자인 일을 좀 했었는데 네. 저희 회사가 했던 게 이제 국책기관 그러니까 정부 관련 일이었어요. 네. 정부 청사가 이제 세종시로 이전을 했잖아요. 내려갔죠. 네, 그래서 그때 많은 편집 디자인 회사들이 따라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 뭐 대입 입시도 있고 그래서 그때 안 가고 또 그때부터 아마가 제가 취미로 술을 빚기 시작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주 관련 그때 안주 주한상 대회라고 있었어요. 안주 주한상 아니, 그러니까 대회. 주한상 네. 대회. 그게 저희가 사실 술이랑 안주는 이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한상 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또 마침 오늘 그 문제 내신 그 술의 답, 그 술로 이 술에 어울리는 안주를 해서 그런 대회였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었고 저는 과주를 워낙 좋아했던 네, 터라 이쪽으로 이제 제가 신청을 해서 제가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갖고 안주로 먼저 금상을 받으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점을 겁도 없이 차리게 됐고 그걸 차릴 때는 그때 이제 소규모 주류 그 면허가 새로 생길 때고 해서 네. 주점에서 가능할 줄 알고 제가 그거를 열게 됐는데 이게 양주장이라는 거는 그냥 술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뭐 식품위생법이니 주세법이니 그런 게 걸리는 건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 주점이 있는 데서 그 면허가 안 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념을 한 거죠. 음식에.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있던 코로나 때 그때 이제 3년 되게 호되게 겪으면서 그렇죠. 사람들이 못 모이고 어디를 못 가니까 뭐 집합 금지가 엄청 났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때 제가 이걸 결심을 하고 술을 만들자. 됐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매번 재미있는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세종 내려가니까 좋아, 난 그럼 맛있는 걸 만들어 보겠어. 되게 재밌고 또 뭐 제가 친구들이 사막에 이렇게 떨거나도 너는 살아날 애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길이 이렇게 열리긴 하더라고요. 아유 신기하네요. 이거는 재능이 많은 분들이 이렇죠. 그래서 코로나로 술집들 다 망한다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술을 빚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던 건데요. 저는 오늘 술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안주로 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안주가 더 궁금합니다. 네. 오늘 기후미식회에서 선인양조 김미숙 선생님과 전통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샵 0999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한 번도 안 틀었더라고요. 1년 동안. 오늘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들만의 추억 듣고 2부에서 이어갈게요.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2부 시작합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미숙입니다. 오늘 기후 미식회에서 선인양조의 김미숙 선생님과 전통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역시 술 이야기가 나가는 날은 댓글들이 후끈후끈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5990님 힌트를 정확하게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다가 정답을 사뿐하게 말씀하시고 당황하시길래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원래 100점이 목표입니다. 그랬는데요. 오늘 다들 100점 받으셨죠? 3859님 20년 전 군대를 연천에서 지냈는데요. 연천쌀 간만에 먹고 싶네요. 그러셨고요. 연천 얘기하면 다 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7793님 술을 마시면 몸이 후끈후끈 열이 오르는데요. 여름에 술을 마신다는 건 이열치열인가요? 그러셨고요. 6284님 한글만 깨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데 왜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의 기후 웨이팅 리스트가 길긴 기나 보네요. 쌀맛 보기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하셨는데 6284님 웨이팅 라인이 길어도 순서대로 다 오잖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20
20명 이상 드리니까 여기 순서가 갈 겁니다. 화이팅! 네, 6284님. 오늘 문제 드렸던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이죠. 우리나라 술의 일반적인 술빚기는 3가지입니다. 곡식, 누룩, 물. 3가지를 기본 원료로 해서 발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발효주인데 도수가 낮은 발효주는 여름에 쉽게 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여름에는 도수가 높은 소주와 낮은 막걸리를 섞어서 이 술을 빚었다고 해요. 이 술의 뜻은 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여름을 지날 수 있는 술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 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과하주, 2번 과실주. 정답은 김미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과하주입니다. 네, 과하주. 네, 선생님 이게 이름이 조금 재밌는 게 충청도 사투리로 좀 과하주 그러잖아요. 과하주 하니까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좀 과하주 할 때 그 과하주 같은데요. 네. 이 과하주가 어떤 건지 선생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과하주는 제가 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 주한상 대회 그 문제로 나왔던 주제로 나왔던 그 술이었고요. 과하주와 어울리는 네네. 안주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과하주는 특징을 딱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여름을 지난다 그것도 맞는데 과하주의 특징은 달고 독하다입니다. 아, 달고 독하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안진뱅이 술이죠. 먹었을 땐 달달하니까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이게 독하잖아요. 또 왜냐하면 증류주를 붓는 거란 말이에요. 증류주는 한 30도 이상의 술을 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주가 지금 마트에서 파는 소주가 아니라 아니죠. 무슨 안동소주 이런 걸 그렇죠. 와. 안동소주 내지는 뭐 보드카 이런 네. 되게 독한 술을 넣기 때문에 독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과하주가 되는 거죠. 독한. 네. 그래서 이제 과하주 같은 경우는 저희 문헌에 1600년대에 이제 음식디미방 여기에 과하주가 이제 처음 나왔다 이렇게 저희 때는 많이 배웠는데 요새는 그 옛날 고우 문헌들이 네. 많은 것들이 더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고 아마 그 전서부터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당연시 되었던 술이기 때문에 그 문헌이 없었을 수도 있는 술이에요. 네. 하기는 옛날에도 여름에는 발효주가 상했을 테니까 그렇죠. 안 상하게 뭘 넣었을 우리가 거다.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증류주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아마 사람들이 증류주는 소주는 되게 독하고 약으로 많이 쓰였지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술을 취하기 위해서 먹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술이 그때 고려 때부터 아마 과하주는 있었을 것이다. 단지 문헌이 고려 시대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많죠. 그리고 저는 재밌는 게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폭탄주 문화가 한참 있었잖아요. 소주, 맥주 섞는. 그래서 뭘 그냥 먹으면 심심하다고 막 섞는데 저는 아까 퀴즈 문제 내면서 이건 전통적으로 이렇게 폭탄주를 드셨나.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문헌에 보면 혼돈주라고 있어요. 혼돈주요. 그게 이제 지금의 폭탄주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막걸리에다가 소주를 섞은 거잖아요. 혼돈주가. 지금 이 과하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얘도 폭탄주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전통이 있었구나 이렇게. 심심한 술은 독하게 만들어서 마시는. 근데 이러면은 이제 한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그쵸. 술이. 왜냐하면 이제 술은 식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술과 초는 한 끗 차이거든요. 그 온도가 너무 한 28도 29도 되면은 이제 초산 발효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그러면 술을 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소주를 넣어서 얼른 빨리 알코올을 높이고 더 이상 발효를 중지를 시키고 해서 술을 만드는 거죠. 진짜 이게 참 지혜가 대단했네요. 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이렇게들 해서 드셨을까 싶은데. 이제 과하주가 독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시골 할머니들은 이런 막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소주를 조금씩 넣어서 원래요? 네네. 그래갖고
맑은 술, 그러니까 아주 독하지는 않아요. 한 8도, 9도 아주 네. 달달하죠. 그런 술도 상당히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과하주가 일반적이었다. 네. 그리고 요새는 또 얼마 전에 과하주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술 관련해서 조금 약간 이렇게 빅마우스라고 하시나요? 네, 그렇게 되게 의견들 많으신 분들이 이런 네. 과하주 발전위원회를 제가 그 이름을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발족하셨어요. 네. 어쨌든 이게 전통주의 영역에서 그쵸.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오늘 술 얘기가 주제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처음 상을 받으신 거는 주한상에서 예.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맛이 있었다고 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네. 저는 그냥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간은 조금 맞춥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교과서만 봤어요. 전국 수석하는 사람들 하듯이 간은 네. 조금 맞춥니다. 그러셨구나. 네. 어떻게 그 음식 맛을 내는 거나 손맛은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선생님 어떤 이제 계기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머니, 선생님께는? 아버님이 저희 그러니까 실향민이세요. 이렇게 월남하신 네. 실향민이시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옛날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PX 네. 그런 물건들이 우리 이 사회로 많이 흘러내려왔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독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장시장에 이제 깡통 장사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홍차 공장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셔갖고 손님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그렇게 외식을 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손님 오면 이렇게 집에서 다 손님을 맞아요. 치러야 되고 맞아요. 명절이면은 그 전 부치는 게 한 몇 광주리씩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술도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어머니는 이제 또 광장시장에서 포목점 이런 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장사를 하시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하니까 집에 술 빚어 주시러 오는 이모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나 엄마 아버지 생신 때는 오셔서 술을 빚으셨죠. 그리고 그때가 엄마 아버지 생신이 여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술을 빚으면서 술 항아리에다가 옛날에는 그 소주병이 유리로 이렇게 대병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네. 걸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붓고 그냥 그때도 아마 과주였던 것 같아요. 상하지 그게. 않도록. 네네. 여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북 음식을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광산김씨거든요. 네. 광산김씨 이제 내림 음식과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문헌이나 학원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집에서 손맛을 네. 제대로 배우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북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북 여자잖아요. 네. 그럼 되게 생활력 강하고 딸들도 어릴 때부터 진짜 6살, 7살 때부터 만두를 빚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온 식구들이 다 와서 만두를 빚어야 되거든요. 네. 만두를 엄청 빚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장도 다 직접 하시는데 장 같은 거 하면은 봄에 장을 하면은 이제 그 메주를 햇볕에 들였다 놨다를 해야 돼요. 그럼 맞아. 그거를 꼬마 애들들을 다 삼남매를 시켜서 이제 마당에 갖다 놨다가 그런 것도 다 시키고 그러니까 음식은 이제 엄마한테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쵸. 어릴 때부터 그걸 네. 가르치신 네. 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자산이 된 거죠, 저의. 그렇죠. 네. 야, 그런 황해도 음식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북 음식 좀 다 슴슴하다 여기저기. 하죠. 네. 네. 그거를 정통으로 댁에서 배우신 거네요. 예. 그러면 과주하고 어울리는 안주로는 뭘 만드셨던 걸까요? 이제 제가 이때 상을 탔던 거는 오체 우족편이라고 해서 오체가 이제 5칼라.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명으로 색깔을 냈어요. 우리 황백지장 아시죠? 계란 네. 흰자, 노른자, 그다음에 미나리, 그다음에 석이버섯, 그다음에 붉은색의 고추. 해서 오방색을 근데 오방색에는 검은색이 있으니까 오간색이죠. 녹색으로 해서 고명을 얹어서 우족편을 아시죠? 네. 소 우족을 삶아서 걔를 편육처럼 만드는 거죠. 걔를 네. 되게 고급진 음식이거든요. 네. 그걸로 걔는 대신에 약간 치즈처럼 좀 밍밍하다고 할까요? 과주 자체가 되게 맛이 화려해요. 달고 독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달고 독한 데다가 화려한 음식을 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죽여주는 담백한 음식. 예, 그렇게 해서 상을 탔고 과주에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화려한 음식보다는 뭐 우족편이나 아니면은 슴슴한 이북식 그 녹두전처럼 화려하지 않고 간이 세지 않은 음식.
네, 그거를 슴슴한 권해드리고 음식으로.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한 술에는 부드러운 안주가 어울린다. 네, 이게 네. 딱 무슨 말씀인지 이제 예. 입력이 되는데요. 네, 네. 선생님,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선생님이 아까 편집 일을 처음에 하셨다고 해서 이해가 됐던 게 이걸 딱 보고 칠레나 아르헨티나에서 온 와인 포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핑크 막걸리의 선물 포장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흔들어가지고 네. 보여드릴게요. 막걸리는 흔들어서 드셔야 합니다. 네, 흔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이건 어릴 때 불량식품 너무 예쁜 거 먹지 말라고 할 때 그런 네, 예쁜 네. 색깔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 라벨도 굉장히 예뻐요, 화려하고. 근데 이 라벨에 특별한 뜻이 있나요, 네, 선생님? 이게 저희 이번에 새로 리뉴얼한 라벨인데요. 네. 이거는 부적이에요. 아. 예, 근데 유아 독존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다. 나의 주인은 나.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요거는 곽영건 교수님의 부적 작품이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적 이런 거는 남을 해하는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 뭐 사실 뭐 영화 보면 부두교 이런 거는 막 이렇게 침 뽑고 막 흑마술. 이래. 네. 흑마술 있잖아요. 우리는 뭐 백마술이란 말은 안 어울리지만 내가 잘 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류의 부적이 많거든요. 요거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나에게 좀 힘을 주자 이런 의미로 요번에 라벨을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네. 자존감, 보통 술을 마시면 다들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네. 자존감 높아지라는 부적까지 붙어 네, 있는 네. 술을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예. 술 빚는 걸 많이들 배우러 다니시나 봐요. 네. 0566님이 취미로 장담그기 시작해서 발효 음식 이것저것 배우러 다닐 때 누룩을 만들어서 막걸리 빚는 것까지 배우고 만들어 봤는데요. 네. 술 빚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러셨고요. 4082님도 요즘 땡튜브,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술 담그는 걸 보고 배워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해서 다음부턴 그냥 사 먹으랍니다. 술 장인이 되어보겠다는 욕심이 과하주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아, 이렇게 술 만드는 걸 한 번씩 요즘 취미로라도 배우려는 분들이 네, 예전보다 요새 많은가 상당히 봐요. 많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술 이제 빚는 거서부터 하다가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 누룩을 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이제 문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식을 했었으니까 이제 음식을 하려면 장이 기본이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장의 맛은 다 집집마다 달라요. 하지만 그게 나쁜 장, 좋은 장은 아니거든요. 그 집안에 맞는 장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도 그런 것 같아요. 누룩이 얘가 나쁜 누룩, 좋은 누룩이 아니고 이 술은 우리 집 양조장은 제가 누룩을 알아야지만 어떨 때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핸들링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남의 누룩이면은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렇게 막 그 남의 누룩도 잘 하는 그런 경지에 오르지 않았는지 그냥 제가 제 누룩은 잘 아니까 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이게 네. 우리 집 누룩, 남의 집 누룩이 이게 다른 거구나. 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핑크빛 막걸리가 됐는지 궁금하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선생님 말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틀 것 같아요, 지금? 강애리사가 부릅니다. 분홍 립스틱. 네, 그래서 분홍 립스틱. 핑크 막걸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룩을 네.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듯이 내가 만든 누룩이어야 내가 이게 통제가 되더라, 네네. 조정이 되더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이런 누룩에 대한 선생님만의 노하우?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색깔인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이제 술에서 보통 많이 보이는 술이 아마 이런 붉은 색깔, 핑크일 거예요. 뭐 노란 이런 거는 이렇게 술에서 발현이 잘 안 되고요. 이제 핑크색을 내는 게 선인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네. 저는 그중에 홍국이라는 걸로 누룩을 만든 거예요. 홍국이요? 네, 붉을 홍자, 누룩 국자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천연 색소인 거죠. 붉은 누룩 곰팡이를 쌀에 배양을 시켜갖고 그럼 빨갛게 되는데 그걸 소량 갈아서 그 가루로
이제 쌀가루랑 해서 또 누룩을 한번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 발효는 보통 아시는 덩이로 된 밀누룩을 하고 네. 얘는 맨 마지막에 소량을 넣어서 색깔을 내는 거죠. 아, 솔향을 넣어서요? 아니요, 소량, 작은 양, 작은 양을 양. 넣어서. 예. 아, 그러니까 홍국 누룩을 조금 넣어서 마지막에. 네, 네. 아, 예. 그렇게 근데 해서 이제 이 요거를 분홍을- 도화곡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특허를 낸 거죠. 도화국. 네. 네. 복숭아빛 누룩. 예. 아, 그러니까 지금 8363님이 저도 복숭아 꽃으로 빚은 핑크 막걸리 한 잔 마셔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복숭아 꽃으로 한 게 아니라 복숭아 꽃빛 네, 누룩입니다. 복숭아 꽃 빛을 내려고 네. 붉은 누룩을 네. 조금 더 넣어서 네, 이렇게 우리나라 빛을 이제 만들어요.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누룩 중에 이화곡이라고 있어요. 이화곡이요. 네, 그러니까 백꽃 누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백꽃이 들어간 건 아니고 아하. 쌀가루를 반죽을 해서 거의활 크기 정도로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해서 걔로 이제 술을 빚으면 그게 이화주거든요. 네. 네, 그거랑 이제 홍국 누룩은 제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각지의 음식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천연 색소로 홍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좀 응용을 해서 색깔을 내본 거죠. 아,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서 네. 만드셨을 듯해요. 네. 그런데 이 술을 보니까 도봉산 12라고 예. 돼 있거든요. 네, 도봉산은 제가 이제 전통 주점을 했던 동네 이름이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선인양주잖아요. 도봉산의 주봉이 선인봉이에요. 아, 선인봉 이름을 따서 네네. 선인양주인 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도봉산이 앞은 서울시 도봉구, 네. 뒤쪽은 경기도 양주시예요. 양주. 양조장도 경기도 양주시고 양주 쌀로 빚는 술이지요. 네. 그래서 이 네. 분홍 막걸리는 도봉산의 선인봉 이름을 딴 선인양조에서 네. 네, 경기도 그렇습니다. 양주의 쌀로 빚은 네, 네, 그런 막걸리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전통주 빚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주점을 직접 해보셨으니까 네, 네. 또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마트에서 먹는 그 공장식 막걸리, 네. 이렇게 전통 수제 막걸리 네. 하면 당연히 수제 막걸리가 더 좋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떠신가요? 그 장단점이? 그게 이제 제가 술을 빚을 때는 공장식 막걸리를 되게 이렇게 배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점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아직 이 막걸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공장식 그 장땡 막걸리라고 하죠. 네. 네, 그 제이 막걸리. 네, 제이 막걸리가 어떻게 보면은 막걸리의 이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큰 도움을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로 막걸리에 대해서 입문을 하시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맛, 조금 더 맛있는 맛.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제 막걸리로 오시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요새는 공장식이 꼭 나쁜 건 아니고 되게 젊으신 분들이 새로운 그런 기술로 그렇게 또 많이 하세요. 물론 우리처럼 누룩 쌀물 누룩만 넣는 그런 수제 프리미엄 막걸리도 많지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공장식 막걸리 방식으로도 또 새롭게 네, 여러 네. 가지 맛을 지금 네. 제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접하고 나서 차츰차츰 그쵸.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그쵸. 찾아온다.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공장식 막걸리의 장점이 있다. 이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양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포천이 물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경기 북부 쪽에 물이 좋은 것도 예.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잠깐 해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집에서 가양주를 빚거나 이러면은 물이 참 물론 좋은 물이 맛있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우리는 면허를 내야 되고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으면은 지하수는 조금 곤란한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식품위생법이요. 네. 네, 저희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30초 정도 짧게 선생님께서 소비자분들에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뭐 다른 건 없고요. 뭐 선인양조 요새 그렇죠 만관부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요새 양조장 이렇게 빚으시는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위스키 박람회 이런 데는 젊으신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같이 나갔던 전통주를 빚는 그 양조장은 조금 한산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시고 관심 있어 주시고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저희한테 많은 걸 물어보시고
그럴 때 이 술 빚는 사람들은 더 신이 나고 더 좋은 술을 빚게 돼 있습니다. 요새 색깔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허브, 그다음에 열대 과일 이런 게